그 당시의 영상들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이야기와 연관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기 중간중간에 영상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다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는데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른쪽부터 제가 간단하게. 네, 시부인입니다. 예, 효수님, 이선희의 선생님 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대책위의 위원장님 맡으셨죠? 예. 2002년 당시에 그 예. 여중생 범죄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방미투쟁단 집행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평통사 현장 팀장으로 1년 6개월 전에 제주 강정으로 내려가서 주민들과 함께 제주 핵무기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김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을 대표해서 민주통합당에서 국회의원 시작하셨죠? 장하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 이번에 청년 몫으로 문제대표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 장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정경수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의 사무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의 박정경수입니다. 예,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엮자면은 당시 그 미선이와 효순이를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 그 미선이와 효순이의 스승님이셨는데요. 약간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미선이와 효순이를 직접 가르친 적은 없고요. 그 아이들이 언니 둘이 제가 있던 의정부 여자고등학교의 2학년이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언니들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과의 인연이 그냥 학교에 있었고 그 아이들의 언니들이 또 제가 있는 학교에 학생으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된 겁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 분위기, 학생들의 움직임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신 분이시잖아요. 네. 당시 어땠는지 간략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사고가 일어나고 아시다시피 미군들이 발뺌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것들을 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중생 범대위라든가 또 경기 북부에서 북부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네, 거기에 제가 전교조의 의정부 지회에서 대표로 나가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이사단 앞에서 집회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학생부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아이들 언니가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거다라고 그 상황을 담은 유인물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언니들의 친구들이죠.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 친구들이 이제 친구 동생의 죽음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미 이사단 앞에 나가서 시위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는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영상들이 아마 당시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시위에 참여한 모습 그리고 항의하는 모습들 사진인 것 같습니다. 맞으신 거죠? 네. 예, 그 당시 기억이 다시금 나실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일 위원장님은 사건 바로 다음날 현장에 나가시기도 했고요. 또 대책위원장님 맡으시면서 방미에서 10박 11일을 긴 투쟁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관련된 말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있는 날이고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저녁 늦게 지금 평상에 누워 계신 홍구준 목사님, 진관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링 리스트에 150명 기자들한테 양주군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SBS 기자로부터 그 현장을 찍은 영상이 뉴스에 나갈 거라고 저녁에 보니까 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당시 평통사 우리 성원들 3명이 이제 현장을 달려갔는데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전날 그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그 뙤약 끝에 흙을 이만큼 덮어놨는데 그 흙을 이렇게 딱 들춰보니까 아주 피가 떡이 돼가지고 그 뙤약 끝에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저는 제 딸아이 슬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엄청난 50톤이 넘는 무게의 캐터필러에 아들이 깔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팠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박 11일 방미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이것이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미국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간 시신사진을 포함한 이런 사건의 진상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니까 전부 다 충격을 받고 전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가슴에 남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 DC를 거쳐서 LA로 마지막 오게 되는 날 12월 9일 날 LA 그 공원에서 미국의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미국인들과 또 우리 재미덕고 우리 운동가들과 또 저희 방미투쟁단과 함께 약 한 250명이 모여서 공원에서 영정사진을 잘 게재하고 여러가지 추모를 위한 국가성의도 준비하고 이렇게 사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60, 70대 먹은 노인네들이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모자에 별 3개를 달고 와서 영정사진을 발로 차고 이래가면서 당장 여기를 추모행사 중단하고 한국으로 떠나라 이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10분을 제지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어쩌면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지 못할 망정 이 추모제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어떻게 미국 정부를 부담을 주는 행위를 너희들이 와서 할 수 있느냐? 당장 이거 추모행사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호통을 치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페트롤 미군 순찰차 한 대가 도착하니까 40-50명이 순식간에 주량량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이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10년 전에 방미투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오른쪽 화면에는 한미 FTA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우리가 또 다른 고난을 맞고 있고 또 다른 촛불을 펴게 됐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장하나 의원님은 2002년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그때도 학생이셨을까요? 네, 그때는 제가 복학생이었죠. 학교를 좀 군대 다녀오시고. 네? 복학생. 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예. 네, 복학하고 학교에 돌아와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좀 우울한 얘기지만 좀 병적인 우울증을 알았어요. 네, 지금 제가 36이고 당시 26입니다. 1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병이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이런 뭐 개인적인 좀 아픔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2002년에 사실 우리 그 효순 학생, 신미선 학생 이런 죽음을 뭐 언론 또는 이렇게 접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에 아주 매몰돼서 사실 어떤 행동을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자리 같이 하면서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두 청소년이 살아있다면 25, 6대 이제 어엿한 그 20대의 그 어떤 청년이 돼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그렇게 아팠고 10년 후에 국회의원이 될지 몰랐잖아요. 그게 아마 삶이 가지는 뭐 가능성, 희망, 잠재성, 그러니까 알 수 없음 이런 것들이 삶이 준 힘이라면 그 두 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말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무게감을 갖는 생명을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불평등한 어떤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애도돼야 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려야 될 두 안타까운 죽음이 아까 여기서 김종일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영정사진을 발로 찼다 그랬나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저도 10년 전에서 돌아보면서 삶의 무게, 삶의 가치라고 돌아보게 되고 너무 마음 아프고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되게 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되고 있습니다. 예. 장하나 의원님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아픔을 겪고 계셨지만 어쨌든 제주 강정기지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옆에 또 박정경수 저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소파 얘기 이제는 지겨울 만큼 들어버렸습니다. 그 무게감에 질려버릴 정도인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간략히만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소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문득 올라오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로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보통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법을 따릅니다. 특별하게 한국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주한미군들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소파 얘기를 하면 소파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소파가 없어지면 안 되죠. 주한미군이 나가기 전까지는 소파가 필요합니다. 그 67년 한미 소파가 맺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아마 다들 잘 모르실 텐데요. 그때 신문들, 저도 신문을 봐서 알지만 최근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의 만행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들을 가끔 경험하실 텐데 비슷한 뉴스를 바로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게 된 계기는 바로 한미 소파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한미 소파가 제대로 맺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끔찍한 사고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 것이죠. 한미 소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미군들에 대한 재판을 누가 관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미군들의 공부 중인 사건은 미군들이 재판하고 비공부 중인 사건, 그러니까 미군들이 근무 중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한국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처벌하게 된다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양측이 서로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현실인데 한국은 대략 전체 사건 중에 한 30%가량 정도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0% 중에는 물론 이제 재판이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미군의 요청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군들의 사건은 어떤가요? 2002년 당시에 미선 효순이 사건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여론이 너무나 크고 이걸 한국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재판은 11월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됐었고요. 당시를 되돌아보면 당시의 재판관과 배심원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미군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재판 내역이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사실 재판의 실체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군들 내에서 그냥 자신들이 처벌할지 말지 결정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죠. 두 미군들은 재판이 끝나고 5일 뒤에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미 소파의 문제점들은 후에 더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의 미군 범죄 또는 한국 정부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군의 숫자가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미군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단순하고요. 소파 사건 전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소파 사건 중에 미군이 일으키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아니라 바로 전투 기술들 그리고 살인 기술을 배웠다라는 점은 좀 명심하셨으면 하고요. 미군들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연말의 뉴스를 되돌아보신다면 방화 사건 그리고 10대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통계 자료까지 입수했는데 여전히 미군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응하는 한국 당국의 모습은 10년 전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지고 노력하고 있나요? 저는 항상 발빠르고 생각하는데요. 배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언론 대응을 합니다.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면 거의 언론과 저희 같은 단체들은 전담마크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화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미군들이 배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카메라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에 관심이 있을 때에만 열심히 뭔가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결론에 가서는 사실은 제대로 흐지부지 되는 걸 여전히 보죠. 저는 미군들이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미군들이 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촛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겁네요. 다시 심우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그 당시를 떠올려서 특히 기억나시는 일이 있다면요. 물론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촛불을 들고 흐느끼던 그 순간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일이 있다면요. 글쎄, 이제 고등학생들이 뭐 그런 시위에 나선 게 아마 뭐 4.19나 6.3 이런 정도, 65년도 한일 국교 반대 뭐 이런 때 이후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뭐 지금도 그런 점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뭐 반미주의자들이 하는 정치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가의 존엄, 뭐 국가 대 국가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무슨 이념이 있고 우리의 존엄과 나를 업신여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지요. 일본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가 좀 그렇지만 정신적 문제 뭐 이런 것들요. 일본 국내한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멸하겠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당당히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당히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반미주의자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존엄을 높여야 되는 거고 자존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 촛불 시위라는 것이 아마 처음 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물론 추모의 의미지만 촛불을 들고 있고요. 이것이 최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중음악에만 빠져있고 그럴 것 같은 우리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월드컵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효순이와 미선이를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기억,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이건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며칠 전부터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에서 미선이와 효순이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뵙고요.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거 이제는 정치적으로 그만 활용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 있고요. 물론 뭐 가정에서 자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개인을 떠나서 구조적인 한미 사이에 벌어진 국가 간의 불평등에서 발생한 그런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약간 구조적인 필연의 사고였고 그분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또 거기에 또 이런 식의 훈련이 된다면 누구라도 또 다칠 수 있고 그런 비극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승리주의자들이 되게 그러겠어요. 승리주의자들은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위신이나 그들이 신경 쓰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불정적인 자세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고민의 지점들을 다 짚어서, 다 되짚어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앞을 밝히고 있는 촛불, 그 당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촛불의 의미, 유정일 위원장님께서. 예, 여러분 1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효순, 미선이가 억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모순된 재판 결과를 적용을 해서 무죄 판결을 했고 일주일 만에 두 미군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남공에 돌아갈 때 미국 기관지의 성저지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어떻게 인터뷰 기사를 하고 미국으로 몰래 갔냐면 내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뻔뻔한 기자회견하고 몰래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당시 네 가지 이유가 뭡니까?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라는 거와 사건과 관련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우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정에 세우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소파가 너무 불평등해서니 그걸 전면 개장하자라고 4가지 요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반미역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수님이 전해진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나민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상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일방 통행을 하고 무죄 판결하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수고 언론들이 지금 자꾸 반미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다만은 분명히 미국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역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리 미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혈맹이라면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과연 어떤 존재냐, 과연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호의 평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동맹이냐라고 하는 근본 물음을 던져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중적으로 민족 자주의식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큰 전향적인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유족들과 우리 범대의 대표들과 저를 불렀습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촛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10만 이상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반미 자주의식이 확산이 되니까 이에 놀란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게 비밀리에 이 촛불이 손에서 내려지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50년 동안 고수해왔던 전시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로 우리가 반환하겠다. 이러한 것이 물밑으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끌어올랐던 반미 시위를 잠재울 만큼 그렇게 위력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